예,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면 러시아가 마이너스 32%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 외 국가들은 2%에서 3% 정도 하락을 했죠. 나스닥은 오히려 주간 단위로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주 느꼈던 체감적인 것보다는 좀 덜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재료 노출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매도를 좀 덜하고 매수가 일부 가동되면서 그래서 이제 약세 정도로 마감이 되는 폭락 수준은 아니고 약세 정도로 방어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해석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있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플러스 마감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 봤더니 유가가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주가 많이 올랐나 봤더니 대번에너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폴롤 알프롤에는 계속 최근 들어서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6%,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들이 올랐겠죠. 로키드 마틴이 그러니까 6%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3% 올랐습니다. 저게 심벌로 MS는 사실 모건 스탠리예요. 근데 저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MS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3.3%, 그러니까 아마존도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형 빅테크주들 중에서 일부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이제 끌어올렸고, 또 이제 실속은 폴로 알프로렌이라든가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런데 이제 금융주, 금리하고 관련된 종목군들, 코로나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종목 화이자, 그다음에 이제 재정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캐터필러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강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의류주, 방산주, 그리고 일부 대형 빅테크주들이 시장을 지탱을 시켰다. 이 정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지표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큰 어떤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던 걸 감안해 본다라면 지표는 좀 양호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2%를 고점 치고 나서는 2% 쉽게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장중에 하루 데일리로 보면은 2% 잠깐 터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2% 이상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비교적 안정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일러 보이고 그 무난한 수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제유가가 관심이 가장 컸는데 지난주에 보면 100달러를 돌파했었어요. 그러니까 100달러를 돌파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9% 정도 이제 빠져서 91달러 수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초에 또 변동성이 나올 거긴 한데 이게 이제 100달러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게 한번 올라갈 때 특정한 어떤 고점을 빵 치고 나면 그게 이제 정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점이 100달러가 된 건지는 또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100달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2.0 넘어가면 2019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때 이제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100달러가 그 역할을 할지 이걸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걸 조금 더 논리적인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감성적인 내용이 포함돼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상상력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00달러가 진짜 정점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 이상 넘어가게 되는 흐름이 되면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나올 때 30을 딱 치고 나면 그 이상 잘 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이후를 보면 30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 선에서는 그 시장을 괴롭혔던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그런 완화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 때문에 30 넘어갔었는데 일단 내려왔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8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30을 넘어가서 35 이렇게 돼버리면 다우지수가 한 1000포인트 정도 빠지는 정도의 충격이 오는 거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난주에도 역시 30을 넘어갔었는데 안정이 됐다. 요 점에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로 최대치로 공격할 수 있었던 건 저기까지였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이 됐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 종목들 움직임을 보니까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좀 꾸준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조선주가 또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LNG 배 타고 배로 천연가스를 수송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나 보다. 가스관으로 못 타고. 그러니까 조선주가 좀 올라갔고
또 그거 가스관 같은 거 만들고 인프라 시설 갖추고 할 때 GS건설 이런 종목 이런 기업들이 중동에서 그런 어떤 설비를 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GS건설 반응을 했고 반면에 이제 러시아에 수출 많이 하는 현대차 빠지고 금리가 좀 안정되면서 하나금융 빠지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시가총 132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이슈에 좀 집중을 해서 그거하고 연결돼서 코스피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좀 약화가 되면 반대로 이제 좀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또 반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종별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에 좀 민감하게 움직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이전 주도주들이 좀 살아나는 예,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M 엔터주는 이미 몇 주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한 2, 3주 정도 흐름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죠. 그리고 게임주는 종가 기준으로는 주간에 빠졌는데 주 후반에 좀 반등이 제법 나오는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이전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 외 종목들은 좀 눈치 보기. 예, 그러니까 뭐 반도체주라든가 휴대폰 부품주 뭐 이런 기업들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통신 장비 이런 쪽은 조금 큰 흐름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전 종목군들이 수급 효과로 좀 올라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에 이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를 보면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 한 3시간 주기로 뉴스가 오락가락 할 거예요. 막 이제 긍정적인 뉴스 나왔다, 부정적인 뉴스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러시아군이 이제 키예프까지 이제 군 자체, 그러니까 뭐 미사일 공격하는 건 미사일 자체는 얼마든지 키예프를 공격할 수 있는데 군이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키예프까지 이제 거의 왔다.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은 진행됐다가 결렬됐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 스위프트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재 현실화도 되게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단어에 이게 있더라고요. 특정 러시아 은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 이 스위프트 제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몇몇 은행만 찍어가지고 스위프트를 진입 못하게. 이게 뭐냐면 전산망에 이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거든요. 결제받고 하려면은 이 계좌가 누구 계좌지? 저 사람 계좌구나 해서 통금을 해주고 또 이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올 때도 역시 이 사람이 누구 계좌지? 어느 기업 계좌지? 이걸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그래서 전면적인 제재 인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특정 러시아 은행 중에서 일부를 찍어가지고 저걸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효과는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 5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이제 계속 쓰게 해주고 3개를 못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한도가 하나당 500만 원이라고 치면 2,500만 원 한도 쓸 수 있었는데 지금 1,500만 원 없어지고 1,000만 원만 쓸 수 있는 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되지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좀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건 반대쪽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러시아에 빌려준 돈이라든가 결제받을 거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를 조금씩은 높이되 전면적인 것까지는 아직은 안 갔다.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우크라이나 본토에 러시아군은 들어갔고, 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라든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저항이 강해서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장악하는 시점이 좀 더뎌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제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은 추진을 했다가 결렬됐다가 반복이 되고 있고, 이건 아마 뉴스가 데일리로 오락가락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느냐. 근데 이거는 계속 거듭 밝히고 있죠. 직접 안 간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안도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군사적인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 양상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으로 안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관심.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에너지 가격이 뭐
100달러를 다시 밀고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거냐? 이번에 100달러가 사실상 고점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연준의 정책의 영향은, 그러니까 당장은 3월 영향 줄 가능성은 있죠. F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 확률은 지금 대략 한 25%,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75%,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한시적인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버리면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연준 정책의 현재까지로는 단기적인 이슈. 근데 이제 조금 골치 아픈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지는 에너지 가격을 보면서 판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전개되는 과정은 예전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이번 주에 되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역대 뭐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뭐 크림반도 이때만 해서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 반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도중에 또 흔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최대 충격이 나오지는 시점, 그러니까 더 군사적인 어떤 피크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그 저점을 깨지 않는 형태로 전개가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차트고 제가 1, 2, 3 표기를 해놨는데 저게 어느 때냐면 각각 이라크 전쟁 때예요. 1번 때가 이라크를 공격하기 시작한, 미국이 이제 이라크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제 그 전에 선전포고할 때 이제 그 저점이 나왔었고, 공격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미 주가가 올라갔고요. 2번 단계는 뭐냐면 미군이 바그다드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 저게 2번 단계고, 3번 단계는 뭐냐면 이제 부시가 주요 작전이 종료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이 전쟁 자체가 종료되는 데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일단 이제 이라크 전쟁이 과연 터질까 안 터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격 시작, 미군이 수도에 진입하고 부시가 주요 작전 종료 선언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우크라이나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바꾸면 좀 양상이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도 또 그럴 거냐. 그때 당시 국제 유가도 급등했다가 주봉상 어마어마한 장대 음봉으로 뚝뚝 바뀌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 사례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 근데 평탄하게 반등이 쭉 나오지는 않았어요. 올라갔다 뚝 돌았다, 올라갔다 쭉 돌았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는 추세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크라이나 이슈로 빠졌던 저점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요거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코로나 추인데 이게 이제 나라별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연두색 선은 감소하는 국가, 다음에 이제 빨간색 선은 증가하는 국가인데 남미 쪽은 올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아프리카도 한 2개 정도만 이제 3개 정도만 이제 증가, 나머지는 다 감소로 됐고,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라든가 이런데 이제 파푸아뉴기니아 정도만 증가.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슬란드 정도만 증가되는 나라고 나머지 다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코로나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시아가 좀 아직은 안 좋죠. 예, 뭐 브루나이, 홍콩,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시아가 제일 마지막인데 다른 나라 경로하고 되게 비슷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3월에는 좀 꺾일 가능성이 있어서 나오는 수치 대비 주식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이 예상과 다르게 이제 경로가 나와버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데드라인을 25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25만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이거 양상이 다른데 이렇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 양상을 보면서 우리나라 곡선이 주춤해지느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이 공교롭게도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공급망하고 연결이 되는, 전부 다가 아니라 하여튼 상당수의 나라가 공급망 이슈에 연결이 돼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다. 우리나라가 또 25만 명 가지 않고 그 아래서 곡선이 이제 평탄해지고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와줘야 이제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그 구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데, 지난주 2월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월요일에 7천억 원 순매도 하지 않는 한 2월은 순매수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매수 들어왔다가 이제 중반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조금 매수가 좀 바뀌어버렸죠, 매도로.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여기서 쭉 올라와서 연초부터 이어지던 매도에서 2월에 평탄해지고 매수 들어오고 다시 매수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2주 연속 주간 단위
순매수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코스피도 중성주 쪽 수급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요가역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중소형주 코스닥 쪽의 수급이 좋아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컴백하면서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니 2차 전지, 뭐 LNF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게임, 컴투스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엔터주도 뭐 SM, YG 엔터,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전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외국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CFD 물량으로 포장이 된 국내 큰 손들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쪽에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에 계속 매수가 들어갈지 아니면 이제 바뀌게 될지 요거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이전 종목들의 부활로 가는지 그러니까 다른 쪽 순환매로 가는지가 되게 좀 지금 뭐 저는 이제 3월 중순 넘어가야 이제 추세가 잡힐 거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 어떤 또 코스닥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요 구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좀 요약을 해보면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협상과 압박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어느 날은 이거 해결됐구나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느낌이 주다가 또 어느 날은 더 악화되나 장기화되나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충돌이 없고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제한된다라면 재료의 절정은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이 봐야 되겠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가 이제 $100 찍은 게 고점이냐 재상승할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한 어떤 변수로서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지금 20만 명 초반을 이제 희망이면서 전망이기도 한 건데 요 추이에서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게 숫자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정점이 나오는지 여부, 그때가 20만 명 안쪽으로 된다라면 정점 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될지 좀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3월 이벤트 앞두고 3월에 이벤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급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들어가는 거 당장 이제 다음 주 동시만기일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고 FOMC 회의 있고 우리나라 이제 대선 있고 코로나 수치가 정점이 과연 나올지 이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1분기 실적도 윤곽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옵션 뭐 이런 거 되게 아래쪽에 깔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해지인지 투자인지는 봐야겠지만 그래서 외국인들 매매 선물, 옵션, 현물 다 이제 주의 깊게 좀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할 거고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종목은 리오프닝 쪽으로 갈 거냐 지난주 이제 리오프닝 종목들이 조금 추춤거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로 갈 거냐 가치주로 갈 거냐 이건 제가 지난주 요약한 거 그대로 단어를 이제 남겼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표들 그러니까 자동차가 러시아 제재 때문에 밀렸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엔터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이슈로 올라갔고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구도가 고정이 되는지 바뀌는지 그러니까 요 구도 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업종 수급이 한번 잡히면 뭐 조금 제법 긴 기간 동안에 좀 이어져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을 좀 면밀하게 보고 저도 이 내용은 이제 데일리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한 주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시장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제가 느낌이 딱 시장에 살려는 드릴게 막 이런 느낌 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힘든데 약간 조삼모사 취급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막 하루 반등 나오면 와 막 이런 느낌 드는 막 이상한 장이 이어지고 이제 좀 힘들 내시고 예전에 제가 이제 외환 선물 거래를 했을 때가 있는데 그걸 제가 저한테 알려주신 제가 뭐 사부라고 표현드리는 이제 그 한 외환 선물 증권사 소속이었던 아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시장이 알아서 기회 줄 때 그때 그 기회 잡을 수 있다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막 무리하지 마시고 살아남아야 어떤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살아남는 게 뭐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치열하게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시장에 낙담하기보다는 좀 그런 걸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